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복교과서 나누고 베풀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다음 이야기를 읽으며 생각해보자. 1970년 베트남 전쟁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 미국 선교사들이 운영하던 고아원에 폭탄이 떨어졌다. 한 소녀가 심하게 다쳤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생명위독했다. 수혈을 위해 소녀와 혈액형이 같은 사람을 고아원 운영진에서 찾아보았지만 마땅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고아원 아이들을 모아놓고 미국인 의사가 서툰 베트남어로 이 아이를 위해 피를 줄 사람 없니? 손을 들어다오 라고 요청했다. 잠시 후 한 소년이 손을 들었다. 다행히도 혈액형이 일치했다. 소년과 소녀를 나란히 눕히고 소년의 팔뚝에 주사바늘을 꽂자 소년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의사가 왜 우느냐고 물었지만 소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소녀는 자신의 피 전부를 그 소녀에게 주는 줄로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죽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감동한 선교사가 그 소년에게 물었다. 죽을 줄 알면서 왜 손을 들었니? 소년이 소녀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얘는 내 친구니까요. 행복은 나눔에 있다. 소년과 소녀 사이에서 교류된 것은 혈액만이 아니라 바로 행복이었다. 내가 남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주는 것은 행복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이다. 행복한 사람은 남을 위해 주는 것을 즐긴다. 그리고 주는 것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주는 것에는 어떤 마법 같은 힘이 숨겨져 있어서 행복해지는 것일까?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심한 고통을 느끼지만 어느 시점을 지나면 쾌감을 느낀다고 한다. 이 현상을 러너스 하이라고 한다. 뇌에서 기분 좋은 물질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누군가를 도울 때도 이런 기분 좋은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를 헬퍼스 하이라고 한다. 이처럼 누군가를 돕는 행위는 본능적으로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베풀면 우리는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을 실험실에 초청한 후 가장 먼저 얼마나 행복한지 물어보았다. 그런 후에 사람들에게 봉투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는데 거기에는 $5짜리 또는 $20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있었다. 심리학자들은 절반의 사람들에게는 이 돈을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해 쓰시오 라고 지시했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이 돈을 전부 다른 사람을 위해 쓰시오 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돈을 다 사용한 후 오후 5시까지 실험실로 돌아오도록 부탁했다. 그리고 실험실에 돌아온 후에 얼마나 행복한지 다시 물어보았다. 누구의 행복이 아침에 비해 더 증가했을까? 남을 위해서 돈을 쓴 사람이었다.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난 후에 기분 좋아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나면 나는 쓸모있는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가끔 사람들은 나를 위해 물건을 사는 것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순간적인 행복을 만들어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은 매우 짧고 남을 위해 주었을 때 느끼는 행복은 오래갑니다. 나는 쓸모있는 사람, 나는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웃에게 주면 나는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기에 오래 행복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어떤가요? 무언가를 베풀고 나서 자신에 대한 생각이 바뀐 적이 있었나요? 내 주변에서 남에게 베푸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